짠! 신진서 구단 랑컵의 결승! 굿즈하오 구단과 리턴 매치 빵빵!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신진서 얼마나 칼을 갈았을까 1년 동안. 8월 18일 월요일부터 랑컵의 결승전 3번기가 시작됩니다. 작년 제1회 랑컵의 결승에서 신진서 선수가 굿즈하오 선수에게 첫 판을 이겼죠. 아주 시원하게 승리했는데 2국 3국 이거를 연속으로 내주면서 완전 대역전패를 당했었어요. 그러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드디어 올해 신진서에게 서륙의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랑컵의 우승에 재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코어 예상해볼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신진서 선수가 굿즈하오 선수랑 3번기를 두는데 몇 대 몇이 나올까요?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몇 대 몇? 2대 0과 2대 1이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좋습니다. 근데 진짜 신진서 선수 사실 그때 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당시에 랑컵회가 끝나고 신진서 구단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 바둑에 정말 실망했다. 신진서 선수도 그 바둑을 역전을 해가지고 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바둑이 내가 좋았는데 갑자기 흔들리면서 큰 실수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굿즈하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기회가 오니까 바로 잡아버리면서 역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결승에서는 후회가 남지 않는 바둑을 두고 싶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쿠키뉴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진서 선수가 작년 랑컵회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랑컵의 결승에서 실수 이후에도 5대5 형세였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에서 바둑을 놓아버렸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5대5가 아니라 2대8이나 심지어 1대9 상황에서도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인간 바둑의 묘미이자 프로 정신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랑컵에서 아주 뼈아픈 패배 이후에 농심배 상하이 대첩의 역사를 쓰잖아요. 이때 랑컵에서의 그 실패가 신진서 선수에게는 아주 큰 레슨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심배에서요, 그 랑컵에서 깨달은 걸 그대로 실천합니다. 또 최종국에서 굿즈하오 구단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때 바둑을 두다가 신진서 선수가 역전을 당했어요. 역전을 당했는데 자책하기보다는 마음을 잘 일단 추스리고 냉정하게 추격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막 변화를 막 미친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판을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에 역전에 성공하면서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고 농심배 6연승 대신화를 기록했죠. 여기에 대해서 신진서 선수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인공지능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98%에서 5%로 추락한 것이니까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승부를 놓지만 않는다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운 다음에 그거를 실천을 하면은 더 큰 성공을 하잖아요. 신진서 구단이 이거를 또 바로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굿즈하오 구단이랑 어떻게 돼가고 있냐 지금. 현재까지 굿즈하오와 신진서의 상대 전적은 총 17판을 뒀거든요. 근데 신진서 구단 기준으로 11승 6패예요. 승률이 훨씬 좋죠. 11승 6패. 그리고 작년 랑컵의 결승 이후로도 이 두 선수가 4번을 만났는데요. 한 판도 안 졌어요. 한 판도 스크래치가 안 났다.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승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랑컵의 결승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유리하기는 했었어요. 랭킹 1위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번 랑컵에는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유리할 때 흔들리는 그 멘탈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랑컵회를 위해서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엄청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또 집중적으로 대국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신진서 선수가요, 아까 272kg는 응시배에서 한국 선수들을 한 명도 안 만나고 결승에 진출했죠. 근데 이번에 신진서 선수는 랑컵의 32강부터 오로지 중국 선수만 꺾고 올라왔어요. 자오천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타오, 양딩신, 딩하오까지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고요. 굿즈하오 선수는 중국의 구링이,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한국의 박정환, 일본의 이야마 유타 이렇게 다양하게 꺾고 결승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랑컵의 결승 1국 19일 월요일이고요. 2국, 3국 21일, 22일에 진행됩니다. 우승 상금은요, 한화로 3억 4천, 준우승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와우. 또 신진서 선수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바둑계의 국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진서 보유국이죠. 바둑계 발전을 위해 뭐든 하겠다. 와. 진짜 솔직히 신진서 구단은요, 이제까지 1인자들과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러니까 물론 바둑기사로서 시합에서 이기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요, 위기의 바둑계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바둑계에 도움을 주고자, 바둑계를 살리고자 하는, 바둑계 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적인 그 성과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와, 신진서 선수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생각하는 게 폭이 넓습니다. 예전에 이제 1인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뷰도 사실 잘 안 해주고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신진서 구단은요, 마음뿐만 아니라 또 인터뷰도 잘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센스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까지의 1인자랑은 다르다라는 이제 생각이 저도 항상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후계자 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조은영 구단이 이창 구단 키웠듯이, 그러니까 신진서가 당연히 아무나 받아주진 않겠지만, 자, 신진서 구단 바둑 보급은 물론이고 후계자 양성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규격 외 천재라면 키워보고 싶다.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보다는 AI를 닮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해요. 라고 하며 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AI의 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의 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저도 설명할 수 있죠. 이 AI가 뭐 이렇게 한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얘는 왜 이거를 놓지? 물론 수치적으로 나오지만, 나와서 여기가 최고의 수인 건 알겠는데 왜? 라는 걸 던졌을 때 실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깊이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신진서 구단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사들이 노력을 하겠어요. 신진서의 기보를 연구하고 신진서처럼 바둑을 두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랑 같이 공부하고 스파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신진서 구단이 아마 엄청 궁금할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 분명히 그 비밀이 있을 거예요. 신진서만의 그 비기가 있을 건데 공개를 절대 안 하겠죠. 인공지능의 수를 평가하고 어떻게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지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근데 신진서 구단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1인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면은 그 비기를 좀 공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한데, 내가 1인자가 됐던 그 비결, 이런 것들이 엄청 궁금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후계자를 양성하게 되면 무조건 그걸 알려주지 않을까요? 물론 뭐 100%가 있으면 100을 안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 제자의 그릇에 맞게 또 알려주겠죠. 신진서의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다. 엄청난 거죠. 과연 그 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저는 승부 최일선에 있고 매일 AI를 보고 또 AI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용을 풀어낼 수 있고 제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한마디로 신진서 구단의 영업 비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후계자 양성에 대해서는요, 후계를 양성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한참 후가 될 텐데 그때도 AI를 설명하는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천재 기사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지만 전성기가 지난 이후에는 글쎄, 이러면서 여운을 남겼어요. 여러분, 예전에 바둑황제 조은영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키워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내제자 생활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창호 구단이 조은영 구단의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내제자 생활을 6년 6개월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은영 구단이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대단하긴 해요. 내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시절에 바둑만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제자 양성하는 것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조은영 구단도.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살면서 제자한테 타이틀을 하나씩 다 뺏겼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키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알고 있었겠죠. 나의 미래를 이러려고 내가 제자를 키운 거기도 하고, 아프면서도 뿌듯하면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겠죠. 복합적인. 그래서 1989년 조은영 구단이 초대 응시배를 우승한 직후에 이 말을 했었어요.
이제는 창호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창호 구단이 스승의 타이틀을 하나씩 뺏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이창호 구단이 응시배도 우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창호 구단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호랑이를 정말 키우셨죠, 조은영 구단이.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바둑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팬분들에게 봐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앞장서서 바둑의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보를 남기고 특히 바둑 팬분들에게 재밌는 바둑 보여드리면서 이번 농심배처럼 기쁨도 드릴 수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띠인데요.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 용처럼 훨훨 날아보도록 하겠다며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힘이 납니다 하면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쿠키뉴스에서 신진서 선수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신진서는 진짜 말도 너무 잘해요. 말도 너무 잘하고 마음 씀씀이도 너무 좋고 자,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 없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는 바둑 기사